지금 뭐 구매하신 거는 일단은 뭐 나름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두 발 뽑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TV 러셀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황서진이라고 합니다. 집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서 램구님께 SOS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러셀님하고 네. 부동산 주제를 가지고 조금은 개인적인 고민일 수 있는데 네. 한번 듣고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적어주신 내용들 조금 봤는데 네. 걱정하실 게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 일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네네. 또 중개업이라는 일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인들보다는 이해도도 높고 제가 뭐를 도와드려야 될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한테 제가 오히려 요즘 좀 분위기 어떤지 네.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요즘 수도권 이렇게 중개업 하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문의는 많이 오는데요. 이제는 좀 더 어떤 전화가 많이 오냐면 산다고 하기보다는 계속 관망하면서 네. 그냥 호재 체크, 동네 네. 분위기 체크 네. 이런 걸 계속 확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가 오고 있어요. 관망하고 조사만 하는 거네요. 네. 오히려 그냥 뭐 전월세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매수 문의세는 확실하게 줄어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농담 삼아 하는 말들이 네. 손님들이 대통령 그래서 누가 될까요? 네, 그 말이 꼭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매매 분위기는 확실히 잠잠한 게 맞네요. 근데 임차 분위기는 그래도 어차피 매매 안 할 거면 임차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문의는 계속 있겠네요. 그런데 또 요즘 특이한 게 요즘은 전세보다는 좀 월세로 많이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 전세 금리가 네. 이자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죠. 높아가지면서 요즘 평균적으로 3.5% 정도 나오는데요. 네. 서울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30만 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네. 요즘 전세가 그렇게 갑자기 폭등을 해버리면서 네. 전세 이자까지 올라가니까 네.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게 더 싸다. 아니면 월세로 갔을 때는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또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기회비용이 생기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봐봐요. 제가 지금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도움 다 받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럴세님 같은 경우는 집을 언제 사면 좋을지 네. 그런 것들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건 제가 올해 이제 결혼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들 결혼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결혼 계획이 있다 보니까 집에 네. 대한 게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라는 생각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와이프도 있고 네. 또 추후엔 제 자녀들도 있을 것 같다 보니까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가야 될지라는 좀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결정하는 것보다 또 요즘 램구님께 한번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제 질문 두세 가지 하고 싶어요. 네. 만약에 뭔가 경제적 여유가 좀 있어요. 네. 자본이 지금 있어요. 네.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돼요. 네. 그러면은 집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임차로 거주하시겠어요? 저는 제 와이프랑 살 집을 바로 사고 싶습니다. 그게 여건이 된다면? 네. 그러면은 일단은 산다 쪽이네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거래가 좀 뜸하고 사람들이 관망하는 이 시기에 네.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바로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조금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보고 선택하실지. 저는 지금 바로 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급하기도 하고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나 제 와이프가 어느 정도 소득이 받쳐주기 때문에 네.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집을 바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집은 실거주용으로 매수할 생각만 있으신지, 네. 아니면 거주는 그냥 뭐 임차로 하고, 혹시 그 살 돈을 투자용으로 또 굴릴 생각도 혹시 하고 계신지.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네. 우선은 제 첫 집이다 보니까 한번 실거주용으로 한번 사보고 싶긴 해요. 그럼 거의 한 8대2 내지 한 9대1 정도는 좀 실거주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긴 하죠. 네.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되게 많이 일단은 장벽이 무너졌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집을 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집을 산다고 하면 당연히 최대한 빨리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거주용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흐름이 조금은 지지부진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네.
저도 제가 거기까지는 왔다 생각하는데 네. 이제 제가 정말 걱정인 건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가 네. 좀 걱정이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저는 제 이제 와이프 될 분과 네. 이제 한 25평 되는 집에서 네. 아파트에서 먼저 집을 지낼 겁니다. 네. 25평이라는 그런 크기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동네가 그렇게 상급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제 와이프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5년 뒤에는 이제 다음 어디로 갈지 한번 우리가 같이 가보자. 아, 그래서 좋네요. 같이 손품 팔면서 네. 네이버 부동산을 막 봤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서초구입니다. 좀 많이 비싸네요. 네, 그런데 네. 솔직히 한 번에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어렵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가야 될 때 어디를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게 막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램구님께서는 과연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저는 네. 그게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실거주니까 네, 사실 뭐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첫 집을 마련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면 그걸 한참 기다리고 모았다가 그때 내가 원하는 걸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또 걔가 또 오를 수도 있고. 네, 사놓고 이제 플러스로 뭔가를 또 준비해야 될 텐데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명쾌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첫 집에서 두 번째 집 갈 때 거기를 못 갈 수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사이에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네, 네, 현재 지금 각 지역별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네, 그것들을 찾는 건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어떤 지역은 꼭 서초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어떤 구가 있을 때 그 구에는 왠지 저렴하면서 딱 내가 사고 나면 확 올라갈 것 같은 네, 그런 어떤 보물섬이 있을 거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그게 것 같아요. 재개발일 수도 있고 뭐 분양권일 수도 있고 일반 아파트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똑똑해서 그러니까 얘가 평당 3천 하면 바로 옆에 건 평당 3,500 하고 그 옆에 거 네. 4천 딱 하고 딱 줄 맞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지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그게 베스트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네, 그냥 내가 이제 얼마나 기간 동안 얼만큼 모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은 FM대로 진행하면 첫 집을 마련하고 그때부터는 돈이 딱 묶이잖아요. 묶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돈을 이제 차곡차곡 모을 수밖에 없는데 이 모으는 돈이 크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네, 아무리 조금 벌어도 이것저것 쓰다 네,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년을 모아야 여기서 한 단계 위로 점프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 기간이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내다가 한 번은 점프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려놓는 게 한 번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팔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파는 순간 제가 이제 무주택자가 돼버리니까 네. 과연 내가 다시 서울에 입성할 수 있을까? 대신에 전제 조건은 그거죠. 그거를 팔았을 때 그 묶여있는 돈이 다 현금화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자금이 있을 거고 그걸 사서 내가 나중에 들어가고 싶은 곳을 사두는 것. 네, 그게 조금 더 빠른 선택 아닐까 싶긴 해요. 아. 근데 물론 대출 규제가 지금은 이제 40%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제가 방금 말한 방법이 조금 더 현명할 수 있지만 혹여나 대선이 나오고 네, 이제 1주택자 분들에게는 실거주용으로는 대출을 80%까지 해주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레버리지가 80% 정도 되면 굳이 이걸 내 걸 팔고 월세 갔다가 그걸 다시 모아서 하나 사두는 개념을 안 해도 돼요. 네. 실거주 하면서 내가 원했던 거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수 있거든요. 아, 대선 결과는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리 급해도 그 전에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또 갑자기 또 생겼던 그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인터넷으로 제가 이렇게 랜선 투어를 많이 다닙니다. 네. 요즘은 막 집들을 많이 보여주던데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막 아파트, 재건축되는 아파트들 펜트하우스도 막 보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솔직히 서울에서 펜트하우스를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 경기권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한 40몇 평, 50몇 평짜리를 한 20몇 억대면 네.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 20몇 억대가 이제 서초나 강남으로 오면 20몇 평대나 30평 아주 초반대로 바뀌는데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 집을 갈 때 그냥 경기권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강남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런 고민도 좀 있는데 네. 만약에 램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더 괜찮은
선택이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은 수요를 좀 볼 것 같은데 네, 펜트하우스는 기본적으로 평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3, 40평이 아니라 거의 뭐 80평 네네. 이런 수준도 많아서 네, 사실 서울에서 펜트하우스 사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죠. 사실은. 못 근데 살 것 사실 같습니다. 서울에서 30평대도 워낙 비싸기 네, 때문에 너무 비쌉니다. 펜트는 너무 비싸고 근데 그걸 눈높이를 낮춰서 경기도로 갔을 때 그 수요층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넓기는 넓은데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많이 나오고 네, 근데 그거를 부담하면서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수요층은 서울보다 훨씬 더 약할 것 같고 네. 또 펜트하우스는 평당가 자체가 조금 더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재테크 측면을 생각해 보면 서울 안쪽으로 하고 평형을 조금 더 낮추는 게 네.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그래도 약간 중소형평에서 펜트하우스 너무 좀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네. 참 사람이 공간의 그 확대를 원하더라고요. 욕심이 있죠. 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욕심 있어요. 네. 네. 전 몰랐었는데 네. 20평대에 있다가 이렇게 40평대, 50평대 있는 분들 집에 한번 가보면 그 공간이 주는 그 안락함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네. 사람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또 뭐 다른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신혼집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제 명의로 또 저기 지방에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네. 봤어요. 이거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왜냐면 나중에 봤을 때 또 세금적인 문제도 있어서 네. 그때도 램부님이 영상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세금 네. 그거 내라 그거 아.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을 네. 해서 네. 네. 이걸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아. 그런 것도 좀 고민이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산 거예요? 그냥 일단 투자 용도로 투자 사둔 용도로 거예요? 샀었습니다. 아. 저는 사실 부동산 할 때 예전에는 제일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어느 지역을 사면 돈이 될까? 네. 그게 처음엔 제일 궁금하고 고민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걸 샀는데 잘 산 게 맞아? 네. 그게 너무 불안했고요. 네. 세 번째는 이걸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지? 이게 한 뭐 5천만 원 올라도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네.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 그 순서대로 저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고민은 한 가지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 이 녀석이 현재 가격이 얼마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얼마가 적정한 것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딱 짚을 수 있으면 그 모든 앞에서 질문이 다 해결돼요. 만약에 내가 한 5억짜리를 샀어요.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 최소 8억은 돼야 되는데 왜 5억밖에 안 하지? 그게 확실하다면 언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팔면 바본 거고요. 네. 6억이 돼도 팔면 바본 거고 당연히 7억에서 8억 사이까지 갔을 때 고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적정 가격 그 제가 아까 매입한 거 봤거든요. 네. 적정 가격이 얼마라고 보세요?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저는 있긴 한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돼요. 맞든 틀리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물론 맞아야 되긴 하는데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전국의 신축 아파트 그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더 지방이기 때문에 네. 경기권이나 좀 수도권 쪽에 밀집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쌉니다. 네. 지금 제가 받은 애가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네. 요즘 수도권 한 5억 정도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3년 뒤, 4년 뒤 준공이 됐을 때 네. 적어도 얘도 한 5억은 가야 네. 어느 정도 키 맞추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한 5억 정도가 되면 나는 미련 없이 털겠다라고 네. 하는데 솔직히 요즘 어느 정도 이제 집값이 안정세를 찾으면 과연 얘가 5억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럴 수 있죠. 걱정도 솔직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단 지방에 있는 물건을 수도권하고 비교하면 흐름이 조금 달라가지고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지방에 있는 내가 선택한 도시랑 비슷한 도시들, 네. 성격이 비슷한 도시들의 현재 시세를 비교해보면 훨씬 더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기 봤던 도시에서는 저는 두세 개의 비교 도시가 바로 딱 생각나더라고요. 경북에는 네. 경북 도청 네. 그 새로 만들면서 신도시를 만들었고요. 네. 전라도로 가면 거기는 이제 나주 혁신도시가 네. 있고 그리고 지금 매입한 것도 컨셉이 비슷하거든요. 네. 완벽한 비교 대상이 돼요. 근데 지금 경북 도청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3억 5천에서 4억
좀 싹 올라온 상황이고요. 나주 혁신 같은 경우는 지금 5억까지 쫙 올라왔거든요. 네. 이미 걔는 올라왔어요. 네. 예전에 3억대였는데 과연 얘가 오를까? 옆에 뭐 광주는 정말 비싸고 뭐 여수 순천도 지금 뭐 6억 이렇게 넘게 하는데 우리는 왜 3억이지? 그랬던 지역들이 결국은 이렇게 상승을 좀 했고 그래서 네. 비교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저는 그래도 한 5억까지는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5억은 아까 조금 더 잘 봤을 때고 네.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4억 초반 정도 되는 아.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 정도 생각이 있고요. 네네. 지금 뭐 구매하신 거는 일단은 뭐 나름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두 발 뽑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입주하려면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돈은 어차피 거기서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걔가 돈을 벌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 고민을 할 거 없이 최소 입주하기 전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때 반응 보고 내가 예상했던 금액만큼 좀 많이 왔다고 하면 1차 정리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입주 한번 하고 네. 이제 그때 물량이 딱 묶이니까 한 바퀴 더 돌려서 매각할 수도 있고 선택지는 이렇게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인근에 좀 분양했던 것들이 옆에 좀 더 있어서 네. 입주 시점에 몰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작은 도시라서 아무래도 출렁출렁거리거든요. 네네. 그건 좀 감안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참 네. 신기한 게 저도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상하게 하나 더 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도 될지도 약간 고민이긴 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방은 네. 대형 평수가 더 선호하죠. 선호한다. 맞아요. 이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서울에 있다 보니까 매번 사람들이 8,4제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이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왜 대형 평수를 더 선호하지? 라는 약간 그런 괜히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네. 저희 또 램군 도사님께 한번 듣고 싶어서. 사실 그 사례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택지 개발 지구로 공급을 할 때 아무래도 대부분 84 위주로 공급을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단지 한 개 정도는 좀 40평대가 좀 섞여 있거든요. 네. 되게 희소성이 있어요. 그 택지 개발로 짓는 게 만약에 그 도심에서 1급지가 아니라 뭐 2급지 저 외곽에 있는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죠. 근데 기존 좋은 입지를 정리하고 글로 가고 싶을 만큼 입지가 좋은 곳들은 여유가 되는 분들이에요. 서울도 사실은 33평 아파트가 엄청 넓은 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그냥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에서는 이제 매가가 훨씬 더 저렴하고 사실 좀 더 여유가 있고 애들 많고 하면 당연히 40평대 이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공급할 때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33평대만 막 몰려요. 경쟁률도 높고 프리미엄도 더 비싸고. 근데 입주할 때쯤 되면 그분들이 움직이죠. 입주하네? 나 가야 되는데, 저기 신축. 당연히 난 40평대 이상 가야 되는 거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기는 부르는 게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팍 올라가요. 물건 잠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퀀텀 점프를 하죠. 전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요층이 오히려 네. 귀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없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오히려 그런 가격 조정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과연 이 40평대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까? 지금 랭고님 말 들어보니까 오히려 진짜 더 돈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당연히 좋은 입지라고 하면 38평 이런 건 좀 애매하고요. 네. 최소한 44평 요 정도 되는 이상평형이면 괜찮죠. 펜트하우스 말고. 펜트하우스는 또 조금 약간 다르거든요. 수요층이. 지금부터 40평대를 다시 봐야겠네요. 가장 저는 딱 와닿았던 게 아까 랭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얼마의 가치를 가져야 될지를 봐라. 그럼 그 외적인 부수적인 거는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신 게 저는 가장 와닿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투자할 때 본질은 이 친구인데 이 친구를 안 보고 다르게 보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집을 잘 구하신 손님들은 본질을 보고 이 집의 장점만 봐서 딱 이걸 캐치를 하는데 집을 좀 잘 못 구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그렇죠.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막 가져와서 이걸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집을 잘 못 사거나 못 구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의 가치를 파악할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다른 건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하드웨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콘크리트밖에 없으니까. 입지랑 가격만 판단할 수 있으면 뭐 80%는 해결되죠. 다시 한번 멈췄던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그 동네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네. 안 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지역을 보통 10개 정도 추려요. 그렇게 많이요? 예, 보통 이제 그 지역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더 검토해보면 이게 정말 괜찮구나.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지역들도 단점들을 몇 가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딴 지역을 딱 봤는데 얘는 단점이 별로 없는데 비슷해. 그럼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랑이 또 변하죠. 제가 너무 한 곳에만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한 걸 네. 꼭 1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 5개 좋죠. 추려서 두세 가지만 나와도 질문이 좀 바뀔 거예요.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리스크가 없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계속 비교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럼 비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구나. 더 확신도 들게 되죠. 저는 그냥 전국을 전수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한 50%만 분석을 했으면 여기서 이게 최고인데 여기 50% 내가 안 봤어. 그럼 불안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다 보고 나면 얘는 별표 5개, 별 4개, 별 3개 반 이게 최선이네. 주저함이 없거든요. 그 차이가 있긴 해요. 전국을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방금 했던 방법들 저는 너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 첫 번째 기준은 가격이었어요. 그 가격을 가지고 정말 내가 봤을 때 저평가된 것들을 몇 개 좀 추린 다음에 좀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궁금하거나 그런 게 있다면 뭐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네.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네.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거의 전문 투자자 같은 느낌인데요. 아닙니다. 저도 항상 공부를 하고 항상 네. 랭구님 유튜브 챙겨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랭구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정확하게 어딜 딱 꼭 집어서 말씀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약간 그 궁금증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그게 궁금해서라도 계속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보이죠? 이게 서서히 쌓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랭구님이 얘기하셨던 지역들이 다 이런 데가 아닐까라는 그런 맞을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네. 조금씩 쌓여지더라고요. 네. 네. 들어보고 이분이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자리로 오고 싶었던 것도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또 왔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같이 피스 한번 할까요? 네. 둘, 셋. 피스! 피스!